출발 새아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자로 알려졌는데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감염되었다는 말에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이런 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정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편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태운 첫 번째 전세기가 오늘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수용될 예정인데, 현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트랙터들을 내세우며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다른 주민들은 많이 힘드셨죠? 우한, 우리가 아산입니다. 이런 식의 SNS 환영 운동을 또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님비다 아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같은 공동체 일원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 국가가 당연히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의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식입니까? 예,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네 번째 확진자 이후에 새로운 확진자가 한동안 없었는데 어제 이제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걸로 이제 알려져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차 감염 사례가 나오게 된 건데요. 보니까 이제 3번째 확진 환자하고 서울의 강남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6번째 환자는 이제 능동감시 대상자에 포함돼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뭐 검역 체계 안에서 이제 관리가 뚫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차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번째 환자는 일산에 있는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하룻밤을 묵었는데 네. 그 80대 노모는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식사를 같이 했던 네, 1시간 20분 정도 같이 했더니 6번째 확진자는 네. 오히려 더 젊고 네. 어머니보다도 더 밀접 접촉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도 네. 감염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밀접 접촉자로 관리되던 건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기전이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더 전염이 쉽게 되고 네네. 어떤 사람한테는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꼭 나이가 많아서 더 쉽게 감염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대체로는 50대 이후가 많이 감염되긴 합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시간 20분 정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바이러스 전염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이 3번째 확진자가 이제 접촉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제 95명 정도 확인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밀접 접촉자가 이제 15명. 네. 자, 일단 당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꾸준하게 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중국으로 날아간 거죠? 예, 어젯밤 9시에 이제 중국으로 출발했었고요. 조금 전인 오전 6시에 1차로 360여 명을 태우고 이제 우한에서 출발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루에 2대를 띄워가지고 360명씩 2번 이틀에 걸쳐서 이제 실어 오겠다. 그렇죠. 이런 계획이었는데 한 대로 일단 축소가 됐고 하루에 한 대로 축소가 됐고 일정도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제 밤에 갑자기 전세기는 한 대만 승인하겠다. 밤 사이에 와서 싣고 가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자국민들한테 이제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한테 너무 모냥 빠지기가 싫어가지고 참네요. 예, 그 이제 그런 얘기였다는 건데요. 시진핑 네. 주석이 이제 얼마 전에 직접 그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네.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놨는데 네. 정작 외국 정부가 중국을 못 믿고 네. 자국민들을 대거 탈출시키는 모양새가 이제 보이면 네, 네. 자기네 이제 국민들한테 보기에 좀 별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그 전세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실어가지고 나온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이제 전세기 운항 계획이 바뀌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데, 처음에 한꺼번에 전세기 2대를 보내려고 했다가, 네. 중국 측의 반대로 이제 이륙 시간 직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한 대씩만 승인을 받아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도 빨리 이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우한에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 예. 본인은 한국인이어서 이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중국 국적의 뭐 다른 배우자나 예. 자제분들은 못 네. 태운다. 예, 못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둘 다 이제 탑승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네네. 지금 우한 시내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서 이제 거주하던 분들은 역시 이제 교통편 확보가 어려워서 좀 직결지에 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좀 잘 도착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예, 두 번째 소식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루머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음식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네. 어제 화제가 됐던 거는 모 육군 부대에서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을 내렸는데 네네. 야, 사무실에 양파를 비치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껍질을 까서 비치해라 이거요? 예, 껍질을 까고 반을 쪼개서 그걸 네.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이제 이런 그 얘기였는데. 왜요? 왜? 그러면 이제 양파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포집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붙잡아둔다. 이제 이런 일종의 그 민간요법이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제 지인이 이제 그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는데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을 복용하자는 팁인데 구체적으로 마늘 7통의 껍질을 벗겨서 이걸 잘게 부수고 네네네. 다시 종이컵으로 물을 이제 7컵을 부어서 7컵을 부어야 되는군요. 7통을 7컵을 부어서 네. 푹 끓여가지고 하루에 3회 일주일 동안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37입니다. 네네네네. 일주일 동안 복용을 하면 어떤 악성 전염병, 이제 독감 걸린 사람도 완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전달을 해달라. 이런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도 돌고 있더라고요. 친절한 지침까지 붙어 있다. 네. 어쩐지 저희 그 70대 후반이신 부모님들이 저보고 갑자기 마늘과 양파 얘기를 하시더니 혹시 이거 보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예, 큰 효과는 지금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스 때부터의 그 유구한 전통인데 사스 당시에는 이제 김치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근데 그거는 있었는데. 진짜 맞다는데 그 유산균 때문에. 예, 유산균이나 뭐 비타민 C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팩트체크 코너에 있을 때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부터 네네네. 관련된 취재를 해왔었는데 이런 민간요법 자체가 이제 별다른 효과는 없다는 게 이제 전문의들의 이제 진단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를 갖다 놓으면 그 향이 뭐 바이러스를 물리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양파가 각종 악성 바이러스를 붙잡는 포집 능력이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검증된 증거도 연구도 논문도 없습니다. 일단 이게 마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맛있어서 드시는 거라면 몰라도 이 바이러스 퇴치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되는지 기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주로 이제 기침이나 콧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포말이 튀면 그 포말이 그 다른 사람의 이제 입이나 코나 눈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액이 묻어 있거나 뭐 아니면 이제 그 침이나 이런 게 튀었을 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지만 전염이 되는 거지 이 바이러스가 무슨 공기 중에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쑥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같이 귀가 얇은 사람은 양파나 마늘은 원래 몸에 좀 좋다는 게 네. 항상 정설이고 네. 또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안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양파나 마늘을 잘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네. 뭐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의사들에 따르면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꼭 이제 마늘이나 양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파나 마늘이 특정 바이러스의 어떤 특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메르스 사태 당시에 취재를 이거 관련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감염내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얘기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전 지구상에 수만 가지가 된다. 수만 가지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모든 음식은 다 면역력에 효과가 있다. 이제 특정한 음식만이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좀 건강하고 면역력도 키우고 이런 게 더 필요하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요. 이 노래. 자, 네네. 예, 졸업식에서 많이 듣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겨운 올드랭 사인 이 노래가 이제 유럽 의회에 울려 퍼졌다는 소식인데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정,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 협정이 마침내 유럽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영국에서 가결된 뒤에 3년 7개월 만에 이뤄진 거고요. 어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브렉시트에 반대해왔던 영국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반면에 브렉시트를 추진해왔던 영국 브렉시트당의 의원들은 영국 국기를 흔들면서 신나서 이제 퇴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영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11시에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이게 뭐 탈퇴하는 게 좋네 아니네 찬반 투표를 다시 하네 마네 막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탈퇴를 하는군요. 결국은 탈퇴를 하게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이제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탈퇴 이후에 영국하고 유럽연합 사이에 이제 관계를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각종 비자 문제, 관세를 비롯한 무역 협정, 뭐 안보, 외교, 교통 뭐 이런 이제 협상해야 할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거를 끝내야 되거든요. 시간은 촉박한 데 비해서 유럽 연합하고 영국 사이의 이제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은 이제 영국 사례를 틈타서 다른 나라들 다 뛰쳐나가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국을 봐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세게 때려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칫하면 노딜 브렉시트, 이제 아무런 협상이 없이 그냥 뛰쳐나가는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EU 입장에서는 영국이 EU에 내는 돈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안 들어오면 독일이 물론 많지만 어쨌든 영국이 내던 돈이 없어지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던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국이 분담하는 금액이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이 그 유럽연합 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팽팽하게 서로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영국이 해왔는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갈등 요소가 더 이제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금요일마다 뵙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좋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의뢰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빨간 마우라의 사나이로. 감동받아갖고 네. 진행자께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요즘 너무 괴로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저희가 7시 좀 넘어가지고 전문가 모시고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4분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갑자기 2분이 또 늘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당국의 대응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막 문제 많다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도 하는데 우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이게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또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그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18개 나라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사람 사이도 전파도 확인되는 마당에 그 위험성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네. 무사히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국회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식도 직접 이렇게 주민과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악수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네네. 그리고 좀 대중이 이제 모여 있는 장소 이렇게도 가지 않고 어머, 그러면은 유세를 어떻게 해요? 아직은 뭐 예비 후보니까 그런 유세 같은 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악수도 자제하고 밀집 지역에서 선거운동도 좀 금지하고요. 행사 같은 것도 있으면 축소하고 연기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오늘 제 지역구에 제가 다 졸업한 모교 고교의 졸업식 초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봤더니 그 졸업식 행사가 분산해서 한답니다. 방별로 영상으로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졸업식 후배들에게 졸업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줬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다 함께 힘드시겠지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두 분은 또 정치인이시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셔야 되고 밀집지역에 가셔야 되니까 건강을 조심하시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 의원님? 예, 확진 환자가 4명에서 2명이 늘어났다. 숫자에 또 2명이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도 더 현장에서 국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습관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습관적으로 식당 같은 데 가면 악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악수를 맞아요. 하는데 한 분이 저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중요한 이야기 들을 거 있다면서 소매를 자꾸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네, 이랬다 그렇죠. 갔더니 요즘은 악수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반응이 4명이 6명 수준이 아니고 매우 심각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조치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침 그 얘기를 하셔서 좀 여쭤보는 건데 오늘은 이제 저희 전 세계로 300여 명의 이제 교민들이 우한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아산 진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꼭 님비를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격리 수용하는 그 관련해가지고도 좀 잡음이 있다. 이거 정부가 잘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메르스가 있을 때 창구를 할 때 우리가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면. 군 대응원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격리 그렇죠. 시설 준비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지금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상 능력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안 지역에 우한 중국이 빠른 우한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우한 지역에 우리 교포 한 700명이 있어요. 전시기 2대 띄우면은 다 오실 수 올 수 있는데 네. 이 전시기를 낮에는 오지 마라. 밤에 와라. 또 한 대만 와라. 중국이 그러죠 지금. 중국이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국의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우리 정부 역시 중국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름을 붙일 때도 발음이 힘들어요. 일본 내염, 홍콩 독감, 중동 메르스 이렇게 쭉 붙이면 되는데 중무한 이렇게 딱 붙이면 되는데 이름도 이렇게 복잡하게 붙인 것 자체가 좀 중국 눈치 보기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중국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이런 국민들의 시각이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올 전반기에 여기까지 확장할
건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는 부분하고 북한 제재 완화 부분에 중국과 협력해야 될 부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인지 왜 이렇게 국민 건강이 관리 국민이 이렇게 전 국민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관철을 못시까 중국 눈치 보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좀 실망을 넘어서 좀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다. 진천 아산에 가는 건 상관없으신가 봐요. 일단 우리 강 의원님 어떠세요?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도 뭐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국민 이해를 필요로 안전에 하니까. 타협은 없습니다. 네네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대응하라고 엄하게 지시를 내리셨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대응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협조하는 게 그렇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이거를 정부 비판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국민들께 또 한 번 큰 민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방금 하셨던 그런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야 한국당이 여전히 이것 가지고도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정쟁 삼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하게 우리 정치권을 또 보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말씀 자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전 세계 띄우는 협상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오늘 8시쯤에 367명 무증상자들 중심으로 오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사람이 좀 밀집해서 있을 때 전파의 가능성이 있고 네. 바로 이분들은 철저하게 그 진천과 아산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할 하등의 기회가 없고 정부가 철저하게 그런 것들에서 방역 1중, 2중, 3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군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 조치를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정쟁의 소지로 삼아서 또 과도하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공포 마케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5년에 메르스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정쟁을 삼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민주당은 엄청나게 정쟁으로 끌어들였지만 네. 저희들은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네.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저는 어제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국방부에서요? 어떻게 국방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그때 메르스 때 우리 정부 그 앞에 정부 했던 것을 경험을 해서 그걸 교본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도 국방부 잘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중국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네. 이름 붙이는 것부터 해서 너무 중국을 의식한 행보를 하고 근데 있죠. 그거는 WHO에서 그렇게 권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죠. 네. 정부가 단독으로 그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붙이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가 홍콩 독감, 일본 내염 이렇게 붙여서 국민들이 쉽게 해서 이게 주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네. 굉장히 지금 중국 눈치 보기 심하다는 게 한국당이나 제 입장이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네, 언론을 중국 보선다. 눈치 본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요. 우리 두 분 의원님께 여러분들의 의견 전달하고 확실한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검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논란 관련해가지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13명을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성일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말 제가 봐서는 정말 이렇게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기소권 남용을 넘어서의 기소권 악용입니다. 기소권 악용이다, 이제는. 악용. 네. 여전히 이렇게 수사가 아닌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열중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의 민낯이 열실히 드러난 네. 정말 무더기 기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를 겨냥한 이 검찰 개혁 적대감에서 출발한 표적 과잉 편파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자체가 2018년 3월 이전에 경찰에 앞서서 김기현 측근에 대한 혐의를 내사를 하고 조용히 종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또 이걸 무혐의 처분했던 게 네네. 2018년 3월 그 전후의 모습입니다. 2년 가까이 뭉개오다가
검찰 개혁이 가시화되니까 뜬금없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더니 판을 키우고 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었다. 아니 2018년 그때는 본인들도 다 내사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이 이거 가지고 기소 의견을 성취하니까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무혐의를 했는데. 예.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만지더니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이 토착비리 의혹은 완전히 덮어버렸고 네.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였던 편파 표적 과잉 수사다. 그리고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마저 네. 해를 넘기도록 뚜렷한 혐의조차 입증을 못하고 네. 정부 여당이 마지막으로 타격을 주겠다라고 그것도 총선 직전에 철저하게 이 총선판에 개입하겠다라는 정치 메시지를 준 검찰의 거다. 네. 무더기 기소, 검찰 기소권의 악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 존경하는 강병훈 의원님. 존경하는 나오면 좀 불안해. 한번 무혐의 처리한 것을 왜 재수사했냐 네네. 강변하셨는데 뭐 우리가 국민들이 건망증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한번 무혐의 처리한 것을 우리 현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재수사를 많이 합니까? 네. 김학의 사건, 네. 장자연 사건. 그래서 그 미진했던 부분에 수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사자들이야 억울하고 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뭐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두려움을 안고 수사를 했겠어요. 그 수사에 따라서 13명이 기소됐습니다. 또 거기에 혼자서 기소한 게 아니고 여러 검찰 간부들이 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다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임명된 공공수사부장까지도 기소에 동의를 했어요. 청와대는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전부 청와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게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어요. 이렇게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청와대는 사과해야 되고 청와대는 또 후속 조치로서 기소되어서 현직에 있는 그 분들은 면직시키고 사퇴시켜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정치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 다 정치 진출하는 데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고. 네. 물론 최종심까지 무혐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국민이 볼 때는 이 3년 청와대에서 3년 동안 집권 동안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보면은요, 이렇게 그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철저하게 정말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림을 그린다. 네. 예. 근데 정말 철저히 끼워 맞추는 겁니다. 마치 그 인디안 기우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를 보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뭔가 짜맞춰진 그림에 뭔가 기소할 거리, 공소장에 쓸 거리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파고 또 파서 거기에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판 결과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우리는 일단 기소한다. 심지어는 소환자서도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기소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 이거는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지금 총선 코앞에 두고서 철저하게 검찰 개혁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타격을 줌으로써 총선에 철저히 개입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무오류 집단인가요? 검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그렇다고 있죠. 하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게 청와대의 큰 잘못이다?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한국당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고요. 한국당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나경원 황교안 대표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네. 국민도 이걸 보면서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아니라 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되게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통령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네. 그 속상해 하시면 그러고 추미애 장관이 이 기소를 막으려고 한 여러 가지 한 조치들 국민들이 보면은 강병훈 의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괜찮?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 그러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노영실 발사야 지금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2부 순서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양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의원님들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약간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는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거다. 이거 기획수사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임 실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전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 원 정도 정치자금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소가 됐고 1심 유죄 받았다가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의원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또 이제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수사이고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수사다라고 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말 맞나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에 그렇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 가까이 엄청난 정치인으로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인으로서 겪었던 그 피해와 수모와 그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스케줄도 다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검찰은 이런 것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만 보는 것이죠. 네. 저는 이번에 이 선거 개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정말 확실히 증거가 있는 누군가만을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관련됐다고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은 죄다 기소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검찰의 이 기소권 남용을 넘은 악용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러한 어쨌든 그 검찰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아무 뭔가 사적인 뭔가 악화심정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과연 이게 절제되는 수사인지 검찰권을 정말 절제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잘 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고 편파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우리 배 의원님 어떠세요?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네.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임종석 실장이 일반 시민이고 평범한 정치인이면은 이런 주장에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옛날 도성지죠. 비서실장을 했으면 제가 임종석 실장 입장이라면 우선 이런 일로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께 누를 끼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 미안하다. 또 국민에게 송구하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겠다. 이 정도로 나가야지. 이 검찰 수사 불려가는데 검찰이 임종석 실장을 아마 소환하기 전에 수도 없이 증거 관련 또 관련자들 진술을 조사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수사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는 거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임종석 실장 제가 겸사에서도 작성한 문건이 쿠데타 음모 문건이라 그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수사 인사는 다 무혐의로 기소를 못했어요. 왜 본인이 이렇게 남을 수사를 할 때는 기획 수사를 할 때하고 본인이 할 때 입장이 다른가? 좀 겸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저한테 비서실장을 했다는 업보 때문에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국민에게 미안하다. 겸손한 모습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좀 오만하게 보인 부분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이 죄송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는데 좀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입니다. 백 의원님의 의견이시고 우리 강 의원님 의견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잘못하고 있고 방향성이 조금 의도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요. 사실은 어제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권 후보 얘기가 갑자기 뉴스에 몇 개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충분히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맞서가지고 철저히 싸워주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향후에 검찰총장 이후에 극우 큰 보수를 그림을 대표하는 그린다? 네. 대권 후보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한국당의 중심이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세력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와 철저하게 싸워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 한국당에게는 네. 그리고 좀 극우 보수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네. 이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비판하는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좋은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권 후보로 이렇게 2위까지 올랐다고 이제 좀 그러니까 여론에서 뉴스에 보도에 나왔는데요.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메시지를 대통령 후보라는 그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의 청와대에 기소하고 수사하고 힘이 살아있는 권리 수사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고 있다. 우리 강 의원님이나 민주당은 억울해하고 청와대는 억울해하지만 국민 전체는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잘해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국민 전체가. 일부라니까. 발음이 잘 나와, 예. 일부가. 국민 나 일부가, 이 예. 국민 하면 전체가 나오지. 그 국민 전체가 검찰 수사 내용과 결과 이런 데 대해서 좀 갈채를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론을 반영한 여론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후보가 가진 그 이미지와 배경만을 앞세워서 각 당이 인재 영입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너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이호인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뭐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이 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은 네. 저희 당으로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피해 여성은 물론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 정치권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게 학생운동가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실제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고 검증됐던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우리 사회에 부족했던 부분들의 전문성,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인재들은 어떻게 영입돼야 될까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스타성 위주의 사람들보다는 정말부터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당에 와서 일을 하거나 당직자로서 보좌진으로서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구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출발했던 그러면서 검증됐던 사람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치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했던 분들이 네. 이렇게 인재로 젊은 정치인들로 발탁되는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이 좀 불충분했던 거는 사과한다. 그렇지만 젊은 분들에 대한 인재 영입, 육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하는 게 좋겠다. 그 예. 부분은 제가 강연이와 생각 똑같이 해요. 그게 어떻게 이제 영입하는 사람이 경찰권 떴는데 데이트 폭력 사실 유무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선거철 되면은 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영입한다. 뭐 새신의 이름으로 영입을 하는 것보다는 인재가 양성되고 그 양성된 인재가 성장하고 정치 지도에 우뚝 서는 이런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쭉 어릴 때부터 어린이 리그에서 또 청소년 리그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크는 것처럼 스타 선수를 키우는 것처럼 양성되고 모팔 양성되고 성장하고 우뚝 서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인재가 충원되고 정치 지도자로 등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반짝 국민의 영입하면 표에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영입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문성 양성이 있고 됩니다. 어릴 진정성 때부터 있고. 소신을 가지고 소명을 네. 갖고 판에서 키워나가는 꿈나무 키우듯이 키워나가서 우뚝서게 하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치 지도자가 양성되어 가고 등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입, 세실 이름보다는 양성돼야 된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아주 의견이 똑같으시니까. 그거 똑같아요. 저는. 예, 맞습니다.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마지막 이슈로 이거 하나 해주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셨네요. 탈당을 하시고 중도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하고 중도 보수 통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제가 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마 창당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신당 창당 15일 만에 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하면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아마 창당 최고의 전문가가 안철수 대표로 되는 것 같은데요. 선거 때만 나타나는 안철수 대표예요.
뭔가 좀 이렇게 찐득하게 본인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혁신 방안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반성,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혁신 방안들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선거 때만 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나 봐요. 꼭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지금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 이미 당연히 안 지금 돼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안철수 대표 보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국하자마자 호남에 갔습니다. 호남 민심이 그렇게 들썩하나요? 네. 여전히 싸늘하고 네네. 이미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도 얼마나 어지러운 정치 행보를 벌여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당에 왔다가 무소속 갔다가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또 외국 정계 은퇴 비슷하게 외국에 나갔다가 또 귀국해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뭔가 안 받고 또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안철수 대표를 보지 않아도 네. 저분이 무엇을 할지 뻔히 아는 이미 그런 그래서 상황이 됐다. 새정치의 효과는 이미 없고요. 안철수는 그냥 신당 창당 전문가로 네. 그리고 간을 오랫동안 보셔서 신당창당 전문가요. 네. 국물 하나 안 남게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예. 안철수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네. 안철수 후보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에 용이한 정치 세력을 만들거나 그 정치 세력에 올라타려고 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뭔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세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파 연립 장기 집권의 어떤 이런 플랜에 동참할 것인가. 네. 아니면 또 다른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그것도 정치의 어떤 시대의 소명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인가. 역사적 책무를 좀 공인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인가에 자꾸 거기에 집착하면은 자꾸 악수를 두게 된다. 네. 좀 안철수 후보에게 좌파 연립 장기 집권을 중단시키려는 이런 정치에 미랄이 되고 좀 힘을 보태는 그런 정치를 오면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문자로 0573 쓰시는 분께서 안철수 전 의원은 무슨 철새 정치하나요? 진정성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는가 하면 3916 쓰시는 분께서는 중도 보수 통합 좋습니다만은 시용정당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현 양당의 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두 분 양당의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계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많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 추세를 보면은 양당 체제를 국민이 선호하는데 양당의 절대적인 힘은 또 안 주거든요. 또 그래요? 불만 있는 세력이 네. 있어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당 체제 선호하지 않는 세력을 어떤 뭐 규합하려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질서에서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 선호가 높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 예. 마지막 한마디. 제가 봐서 뭐 이게 최근에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전히 틈새가 있어 보이지만 네. 안철수 대표가 실용적 중도 정당이라는 말을 던질 수는 있지만 성공할 정도의 토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영 대립이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안철수 신당 창당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